네, 체크인 차이나 시간입니다. 신일접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해, 홍콩, 심천, 현재 시각대는 소폭의 오름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상해랑 심천, 중국 그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3, 4월 달까지의 그 상승세를 이제는 쉼표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계속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포트폴리오, 상해랑 심천의 시가총액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월등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애플, 구글의 급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신고가 갱신. 애플은 이번 달만 해도 거의 뭐 8% 가까운 상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과 구글이 속해 있는 그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특히 경쟁하고 있는 중에서도 탑을 달리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승승장구지만 상해랑 심천은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금융주, 부동산, 건자재, 인프라, 화학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상위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굴뚝주들이 쉬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지금 꺾이고 있고요. 물론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은 지금 이번 연도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매수권에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상승은 예상이 되어 있다. 당분간 쉬는 거죠. 그런 그 포트폴리오의 구조상.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지금 앞으로 눈앞에 있고 옐런이 얘기한 대로, 그리고 전체 자산 가격의 상승은 물가가 인상되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현금이고, 그리고 뭐 지금 부동산도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일어나지만 계속 오르는 지역은 오르고 있고, 서울 시내 뭐 중위 아파트 가격이 6억을 돌파한다는 소식도 나오죠.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최고가를 갔고요. 근데 이런 것들 이 와중에 이제 계속해서 몇 년간 뭐 대세 하락이니 폭락을 그 주장했던 뭐 인구가 줄어들어서 일본의 20년 불황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이런 그 사람들은 강연과 책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신봉하고 믿었던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돼버렸죠? 자기 집을 마련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쁜 짓인데요. 자신은 그 강연과 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 샀겠죠. 근데 그거를 믿고 못 산 사람들은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 댓글만 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명심해야 될 거는 현금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큰 금액이라 투자를 못 한다고 하면은 중국의 부동산주를 사는 거. 시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의 부동산주가 2017년에 그 초반에 굉장히 강했지만 지금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계속 강세를 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대출을 장기적으로 받아서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30년 이상. 주식에서는 왜 대출을 하면 안 되냐? 주식은 신용 미수란 것은 며칠 만에 갚아야 되고, 뭐 신용 대출을 받더라도 그것이 30년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 대출 상환액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가치는 내려가요. 하지만 지금 주식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이고 금리를 물가에 따라 올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무조건 구입을 하던가. 왜냐하면 빚이란 것은 지금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그거는 가치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큰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부동산 주식을 사서 그 주식으로 번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은 개념으로 열심히 그 자동차 주식을 사서,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 뭐 상해자동차 주식을 사서 자동차 주식으로 번 돈으로 자동차를 사는 개념. 그런 투자를 해보시면 아주 좋은 생활 속의 패턴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지금 현금이 계속 깎여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앞으로 계속 놓이게 될 텐데, 10년, 20년, 30년. 그 와중에 살아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그렇게 하소연할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편승을 해서 자기 가정과 자식에 먹을 것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넋두리는 그냥 자신의 그냥 실패로 가슴에 묻어담고 열심히 자산 증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쫓아가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 중에서 중국 주식도 한 가지 방편이 됩니다. 왜냐면 계속 얘기를 드린 대로 중국 주식이 처음에 이제 막 자본주의가 이제 들어와서 중국 주식시장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다른 거대한 국가라던가 인구라던가 자원 이런 거는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지금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금융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 제도들이 도입이 되면서 금융권의 안정을 추구하는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맨날 뭐 재무제표를 속이고 뭐 중국 주식,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주식이 맨날 굉장히 아픔을 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고 나면서 제도가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일단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편리성도 높아졌죠. 요즘에 그 중국 주식 투자 어떤 우리나라 HTS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제 15분 지연 시세 뭐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지고 실시간 시세도 이제 막 모든 증권사에서 뿌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아주 좋고, 중국 부동산을 사는 대신 중국 부동산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된다는 거. 지금은 쉬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지금 그 상해랑 심천이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상해가 0.30 빠지고 있어요. 2017년 최저가를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심천 A도 2017년 최저가를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다만 홍콩 H가 만선에서 다시 급등해서 박스권 중단까지 간 것은 있습니다. 홍콩 H가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무석 태극실업이라는 그 회사가 상해 증시에서 가장 강한데요. 장수성 우시 소재의 섬유업체입니다. 지금 낙폭 과대였죠. 계속해서 빠지다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세니까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아니라 낙폭과대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이 잘 갈 때는 주도주만 가니까 갈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가는 거죠. 지금 주도주들은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쉴 때는 지금 이런 낙폭과주들이 가는 약세장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고, 클릭 테크놀로지가 지금 심천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인데 첨단 기술 기업입니다. 전자 변압기와 인덕턴스 자성 소자 만드는 업체인데 이것도 지금 주구장창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갑자기 갔는데, 주도주가 가는 지금 상승 시장이었으면 이런 것들은 계속 하락을 했을 텐데, 지금 뭐 미광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낙폭과대예요. 화강실업도 지금 그 수익률 상위 3대 기업이 전부 다 낙폭과대주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엄청 약세란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종목의 상위 흐름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가총액에서 강한 부분은 보험주예요. 평안보험과 인수보험이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아까 금융주가 대부분이라고 했죠. 심천이랑 상해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해를 보면 특히 인수보험과 평안보험이 지금 급등을 하는데 5위와 8위입니다. 그리고 1위는 공상은행 은행주고요. 그러니까 은행 보험주와 지금 다 휩쓸고 있죠. 페트로차이나는 석유화학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섹터가 없어요. 시가총액 상위. 그래서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고, 금융주는 다시 출발할 겁니다. 오늘은 특히 보험주가 강한데, 지금 보험주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약세정에서도 강세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약세장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것 치고는 굉장히 큰 강세죠. 그리고 약세장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아까 전에 얘기해 본 종목처럼 낙폭과대였다가 오늘만 반등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다 상승세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섹터는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섹터거든요. 노령화, 고령화가 심화가 되고, 그리고 보험에서 굉장히 처음에 위험한 투자들을 했어요. 근데 보험은 안정성이 필수기 때문에 요즘에 그 보감이라고 하는 보험감독원 역할을 하는 그 단체에서 이제 보험에서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못하도록, 리스크를 제한하도록 이런 제도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런 보험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자금들을 더 수익을 내서 축적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세장에서 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순수한 우리나라처럼 순수 방어주만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하이크비전이 지금 또 거의 신고가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좀 군계 일학입니다. 심천의 1위 종목이에요. 지금 순풍홀딩스가 1위였는데 어느덧 3위로 내려갔고, 메이디그룹 하이크비전이 지금 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크비전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국 망과도 그랬고, 그 순풍홀딩스도 그랬고, 한 번씩 치고 갔다가 지금 떨어졌지만, 이제는 하이크비전이 다시 치고 가면서 시총 1위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전문 보안 비디오 감시,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중국이 계속 보안이 철저하게 강화가 되면서 뜬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하이크비전 계속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차이나픽 시간에 계속 그 종목은 시장이 안 좋더라도 기업은 계속 영원하기 때문에 종목을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오늘은 금당랑이라는 종목인데요. 002081입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고요. 호텔, 쇼핑몰, 사무실, 공공기관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하는 업체고요. 부대 사업으로 인테리어 가구 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건설, 건축 뭐 그 관련 섹터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PPP 사업 수주로 경쟁력이 시행되었다. YGFN에서 나왔고 녹색 의약타운 PPP를 수주했다. PPP 요즘 많이 나오죠.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프로젝트들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삼성증권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었는데 건물 외부 장식 디자인을 주력으로 하는 사업 인테리어 기업이고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 베이징 국립극장, 상하이 타워, 베이징 포시즌스 호텔. 자, 상하이와 베이징 중국의 1, 2대 도시잖아요. 다 지금 거기 랜드마크들을 다 건축했어요, 얘네가. 그리고 뭐 샹그릴라 그룹하고 완다 그룹, 중국의 대형 부동산 기업이죠. 이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들어와도 대규모 수주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게 연역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1993년도 대륙의 랜드마크를 디자인하고 뭐 인테리어 국가 업체고요. 가장 최근에 2017년 3월 7일에 중국의 중태증권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즘에 변신을 하고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상업지구 투자 확대 인테리어 사업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했고, 마지막 멘트를 보면 부동산에 편중된 사업 구조였는데 부동산 인프라 시설 소비 3개 사업 부분을 주력으로 삼는 구조 전환 단계에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놨습니다. 지금 맨 왼쪽이 금당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 망가고 세 번째가 중국 건축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건축은 상해 지수에 있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건설 건축 회사고, 중국 망가는 심천에 한때 1위를 했던, 시총 1위를 했던, 지금 조금 지고 있는. 보시면은 금당랑은 인테리어 업체인데 지금 보면 중국 건축이라든가 중국 망가는 한번 굉장히 큰 파고를 겪었잖아요. 금당랑은 그동안 굉장히 조용했어요. 2016년부터 17년 지금 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당랑의 이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만든 것들 뭐 있는데, 물론 여기 홈페이지에 이쁘게 해놔서 그렇겠지만 이걸 보면 다양한 인테리어 사업들을 영위해서 이쁜 디자인들을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당랑 같은 경우에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하겠어요. 주가의 흐름은 계속 밑바닥이었죠. 보면은 2013년부터 16년 매출입니다. 일단 매출이 13년에서 16년 계속 현상 유지하고 있어요. 약간씩 늘다 줄었다 하는데 크게 뭐 변한 건 없죠. 크게 감소하거나 크게 올라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만 하고 있었고, 영업이익도 계속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 수준은 꾸준히 들어오지만 파괴력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주가의 흐름에도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박스권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2015년도 거의 중반부터 2017년도 지금 거의 중순이 될 때까지, 중반이 될 때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돌파가 된다면 새로운 시세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밑은 어느 정도, 밑이 빠지려면 기본적인 내용이 정말 망가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망가지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거의 동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정체됐고 주가도 정체된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중태증권의 보고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가 부동산 인프라시설 소비 세 개의 사업 부분을 주력으로 삼는 구조 전환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구조 전환을 하는 데에서는 여기에 걸려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도 지금 그냥 약간 관망 단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사업 구조 전환 단계가 굉장히 잔밋빛 전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관망을 하겠죠. 저 사업 전환 구조가 과연 성과를 낼 것인가. 만약에 기본적인 내용에도 변화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박스권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2014년에서 15년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완전 펼쳐지지 않았고, 금당랑을 보는 이유는 중국 망가나 중국 건축,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중국의 부동산을 사기는 우리가 가서 사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법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부동산주를 사면 된다고 했듯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좋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에서 금당랑이라는 업체를 같이 후발주자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체크인차이나 시간 중국 시장에 대한 현황 함께 점검해봤고요. 금당랑 종목까지 함께 점검해 주셨습니다.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